폭염 속에 조금이라도 열을 낮춰보려고 옥상을 흰색으로 다시 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녹색 옥상을 흰색으로 바꾸면 표면 온도가 최소 10도는 내려간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조보경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 옥상입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쿨루프 시공을 한 곳입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 지붕에 쏟아지는 열을 줄이고 건물 실내 온도를 낮추는 원리입니다. 쿨루프 시공을 한 옥상과 그렇지 않은 옥상을 비교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을 한 옥상의 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옥상은 40도를 훌쩍 넘었고 이곳은 33도로 1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내 에너지 효율도 다릅니다. 바닥이 시원해. 우선 밑에 들어가면은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일까? 옛날에 10번 털면 지금 한 번 털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옥상은 대부분 일반적 방수 페인트를 사용해 녹색입니다. 만약에 초록색이었으면 여기 45도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적게는 2도, 그다음에 단열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건물들은 뭐 4도 정도도 차이 나는 것들을. 영국 등 해외 논문에서는 쿨루프가 도심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건물 단열 상태 등에 따라 쿨루프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건물인지 상업 건물인지, 그다음에 지붕의 형태가 어떤 건지, 연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이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외벽에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쿨월 작업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JTBC. 자, 말씀드린 뉴스 시장님도 보셨다고 들었어요. 안전총괄실이 지시하셨다면서요. 야, 우리 서울시에도 이거 다 도입하자. 맞습니까? 네. 예.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왜 갔냐면 저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술 혁신에 인생을 걸고 기술 혁신으로 무언가 성과를 냈던 기업들이 있다면 마땅히 서울시의 공공미찰 부문에서는 특별한 가산 혜택을 주어서라도 기술 혁신이 인정되는 제품들이 공공입찰 부문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이 발휘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저 차열 페인트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만 따지면 거의 30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바르면 10도 정도가 떨어지는데 10도면 우리 에어컨 온도 생각하면 정말로 방에 들어가면 아까 입주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늘한 동굴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저런 기술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 열만 차단하는, 그냥 언뜻 보면 하얀색 바탕 바르면 그냥 열이 녹색보다 훨씬 더 많이 차단되니까 시원한가 보지? 아닙니다. 저 열도 차단되는 게 차열이고요. 겨울에는 단열도 됩니다. 놀랍게도 방수도 됩니다. 지금 그런 기술 혁신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칫솔, 놀랍게도 6개월 뒤면 녹는 칫솔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뚜껑조차도 6개월 뒤에 녹습니다. 너무 놀랍죠? 칫솔 모는 녹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써보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이 플라스틱이 우리 일회용으로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습니까? 6개월 뒤에 녹는 기술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요양병원들 정말 많은데요. 요양병원의 가장 큰 고민이 썩지 않는 기저귀입니다. 매일 기저귀가 몇백 개씩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다 폐기물로 처리하기도 너무 후손에게 죄를 짓는 마음인 거죠. 녹는 기저귀, 썩는 기저귀 이미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서울시의 이 엄청난 공공입찰 부문에서 이렇게 환경에 도움되는 그리고 미래 후손에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마땅히 서울시의 영향을 좋은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이 조례를 기술혁신 기업에게 마땅한 혜택을 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애매하죠. 서울시에는 이미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각 부문별로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들을 작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싶은 게 기획경제위원회부터 다뤄지겠습니다만 먼저 공론화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기술혁신성을 인정받고 싶은 기업들은 누구라도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가하시라는 겁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가해서 마땅한 실적,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된다면 그 좋은 결과는 서울시 공공입찰 부분에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을 부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 서울시 조례는 그렇게 공공 테스트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된 기업들은 기술혁신 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서울시 공공부문의 입찰에서는 기술혁신 부문의 기업들의 구매를 최소 절반 이상 추진하도록 하자,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인생을 바쳐서 기술혁신으로 매달렸던 기업들이 서울시라는 이 서울시 본청 47조, 교육청 13조, 약 60조나 이르는 이 엄청난 공공부문의 예산이 활용되고 있는 시장에서 탁월한 기술혁신을 발휘하면서 우리 주권자의 삶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혹시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술로 승부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혁신 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딱 듣고 드는 우려가 이게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약간의 재량이라든가 혹은 부패의 소지가 개입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좋지 않은 전례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 물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주신다면 전 뭐 적극 찬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경이 전문위원분들과 이미 머리 맞대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하는 고민, 저도 동의하고 많은 선출직 공직자가 동의하는 일일 겁니다. 기술 혁신성을 인정하는 것과 어떤 기업에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절묘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써왔던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입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에게나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테스트 부문에서 서울시가 요구하는 고도의 높은 전문성과 기술 완전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실적이 객관적이고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투명한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할 때 비로소 그 기업에게 기술혁신 기업이라는 인정을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의 제품들을 최소 절반 이상 우선 구매한다라는 조례가 발의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기술혁신에 매달리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조달 시스템은 일종의 소탐대시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최저가 입찰이면 되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 결과가 순살 치킨이 아닌 순살 아파트 같은 믿을 수 없는 정말이지 해외 토픽감 결과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혁신성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야말로 기업에 대한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이란 철학이 온전히 구현되는 대표적인 사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차열 페인트 실제 뉴스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기술혁신성의 기업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먼저 두 팔 걷고 적극적으로 구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 주제가 첫 번째 얘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걸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행정력이 발휘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페인트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7, 8월 2달 동안 모집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이 한 98억, 100억 정도를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요. 참가 지자체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7, 8월 여름휴가 기간에 또 을지훈련까지 들어가니까 실무자들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부 저 사업은 이런 식이에요. 시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렇게 매칭해서 이런 좋은 사업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방비 50% 구조는 실제로 어떤 식이냐? 서울시비가 한 30%고요. 자치구비가 한 20%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렇게 쿨루프 사업처럼 저렇게 모두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인정하는 저런 사업은 나라 돈 50%, 5대 서울시 30%, 지방자치구 20%, 532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왔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SH가 열심히 만든 영구 임대 아파트가 5개 구에 17개 단지 146동이 있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시장님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532 구조를 5311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SH에서도 10% 내고 자치구에서는 10%만 부담하자. 나라 돈 50%에 서울시가 30%를 낼 테니 SH 10%, 자치구 10%, 5311 구조로 이 사업을 뛰어들자라고 하면 타겟이 명확합니다. 5개 단지 146개 동 영구 임대 아파트 분들, 가장 기후위기에 취약계층 분들의 삶의 주거 현장인 거죠. 네. 즉 서울시가 조금만 행정력을 발휘한다면 SH공사의 영구 임대 아파트는 10년 단위, 15년 단위 방수 설치 공사 이런 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장기 수성금 같은 것도 적립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공론화하기를 우리 모두가 합의했었는데요.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명확한 타겟에게 공공 테스트베드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명확한 A/B 테스트, 페인트를 발랐을 때 효과와 안 발랐을 때 효과 같은 걸 명확하게 검증받으면 10년 단위, 15년 단위 장기 수성금을 동원해서 방수 페인트 바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쿨루프 사업가 먼저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서울시가 조금만 긴밀하게 행정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5311 구조는 너무나 합리적인 구조고 결정적으로 기승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결과는 기후위기에 직결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분들은 그나마 공공의 행정력이 발휘되어서 이 믿을 수 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한 번 더 시장님께서 확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기술혁신성 기업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입찰을 서울시가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제가 조례로 제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이런 SH공사 같은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후위기 취약 같은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기술혁신성 사업이 먼저 어려운 이웃,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우리의 사업에 먼저 적용돼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력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힘입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제안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제안이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께서 내리는 한마디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 서울시 공직자분들이 영향을 받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했던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10번째 시정 질문에서 뭐라도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한국산업은행은 마땅히 여의도에 존치하면서 서울이 글로벌 탑5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 경쟁력부터 확보한 매력 동행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확인됐고 저 역시도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은 서울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진호위 판정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진호위 판정 덕분에 부당해고라고 판정받은 33명의 이 교통공사의 가장 헌신적이었던 직원들이 그래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의회 선출직 모두가 다 마땅한 해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일인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을 사랑하고 교통공사를 사랑하는 우리의 임직원분들이 사랑하는 직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는 마땅히 기술혁신 기업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고
서울시의 공공입찰 부문에서 기술 혁신성이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훌륭하게 통과한 기업들이 먼저 자격을 부여받아서 공공입찰 부문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구매를 먼저 앞장서서 서울시가 나선다 같은 실질적인 행정력의 발휘를 통해서 기술 혁신성 기업을 앞장서서 뒷받침하는 서울시가 그야말로 약자와의 동행을 완벽히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치열하게 시정을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녹여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예, 진정 천만 주권자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약자와의 동행, 매력 동행 특별시 서울시가 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